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 연휴 동안 광양의 한 교회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았고 증상이 있는 교인도 그대로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의 A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이곳 A교회와 관련해 오늘 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 71번부터 75번 확진자까지 모두 A교회 신자와 가족들인데 검사 전까진 모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확진된 광양 68번, 69번, 70번도 A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탄 연휴 A교회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A교회 첫 확진자인 광양 68번은 근육통 증상이 있었는데도 성탄절 당일 교회에 나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교회는 2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광양시가 고발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종교시설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부터 교회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교회 신자 40여 명의 코로나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늘고 있다며 모임 취소와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여수를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확진자가 지난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여수에 거주하는 가족 2명도 진단 검사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에서도 어제 순천에 거주하는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모두 858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825건은 음성, 33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기름을 몰래 버리고 도주한 기관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광양항에 선박 폐기름 880리터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관사 6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름 유출 행위는 CCTV 확인과 유지문 감식 등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위주 전형 등 모두 3,261명의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3,609명의 수시 최초 합격자와 8천여 명의 예비 순위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시 합격자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등록해야 하며 수시 모집 충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관련법의 빈틈 때문에 건설사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민간건설 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건설사와 임차인들 간 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건설사 측이 기존 임대주택법의 제3자 매각 규정을 악용해 분양 전환 시점의 거래가에 맞춰 웃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이 된다. 들어갈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전국적으로 건설사들의 부당한 횡포에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요건과 함께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매각을 하건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건 간에 가격은 반드시 분양 승인가에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률 안에는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해 얻은 이익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익을 못 얻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처벌 규정을 없애고 위반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하자.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과 관련한 분쟁. 이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면서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업 디지털 혁신, 저탄소 사회 전환, 초광역 협력 기반 지역균형 발전을 전남형 뉴딜의 3대 목표로 삼고 모두 162개 추진 과제, 80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세부 사업들은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단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입니다. 전남도정 올해 최대 뉴스는 전남의과대학 유치 기대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2020 전남도정 10대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의 51.4%가 의과대학 유치 기대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남도장터 매출액 사상 최대 기록 뉴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사업주가 관내 공동주택이나 원룸 등을 빌려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며 출퇴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